유튜브 형님들은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. 이번 주는 이제 챔스, 유로파, 뭐 유컨, 뭐 이런 이제 경기들이 이제 주로 있죠. 꼽사리로 뭐 챔피언십, 뭐 꼽사리 껴있고, 아무튼 그런 경기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, 뭐 야간 경기, 뭐 복귀를 잠깐 하면은, 아, 어제 뭐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꼬마가 분명히 분위기 시킬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마인까지 잘 됐고, 나 마르세유도 결국에는 뭐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겨줬죠. 위투도 이거 왜 역벤지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스파로테가 홈이란 부분 있긴 한데 올 시즌은 좀 아니죠. 어제 뭐 막판에 뒤에 와가지고 골을 거 뒤에서 무슨 5골이나 터지냐. 터지면서 뭐 위트가 이겼고, 인테르 경기가 아쉽네요. 인테르가 이 마인을 해줬으면은 색칠한 것도 다 맞았을 텐데, 거기다 이제 생방 팁으로 이제 드렸던 마르세유 햄무랑 이제 인테르 EM무 요것도 들어왔을 거 아니야. 이게 좀 아쉽네요. 인테르 이 벌레 같은 인간들. 그래 1마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. 겨우 한 골 넣고 뭐 1.09배가 뭐고 0.8배가 뭐고 그거는 이제 살려주고.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. 뭐 인테르가 뭐 마지막에 그거 될 뻔했는데 그거 뭐 골이 안 들어갔으니까. 그 전에 골을 박아줬어야 되는데 못 박았다.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.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 가보고 싶다, 그리고 무농사표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풀럼 대 부퍼 하도록 할게요. 풀럼 쪽에 뭐 로키치 정도 이제 결정 중이죠. 주전 미드 빠지고 나머지 딱히 없고. 일단 오늘 경기, 물론 이제 홈에서 하는 이점이 있는 뭐 풀럼이긴 해요. 근데 이제 현 기점에 봤을 때는 뭐 풀럼이 뭐 브랜드퍼드보다 경기력이 월등히 더 좋은 사이즈도 아니고, 배당도 뭔가 좀 풀럼이 좀 배당이 왜 이렇게 좀 적게 받은지 의문이긴 한데, 네, 그래도 뭐 경기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밀릴 부분 없죠. 근데 이제 단점은 있죠. 단점. 이 브랜드퍼드의 단점. 단점 같은 경우에 이제 골은 잘 박는데 수비력이 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실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플럼도 뭐 지금 맨시티 뭐 그렇다 치고 뭐 에스턴 빌라도 그렇다 치고 한데 뭐 에버턴 상대로도 못 이기고 세 경기 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. 둘 다 좀 뭔가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은 팀과, 그다음에 뭐 실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뭐 굳이 이제 팁을 이제 좀 생각하고 뭐 분석을 본다면은, 이 부퍼가 현재 이제 원정 기준, 원정 리그 기준 그 컵 경기 빼고 4연패잖아요.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. 웬만해서는 이제 벌레 같은 팀이라고 해도 5연패, 5연패 잘 안 당하거든요. 상대가 뭐 풀럼, 뭐 부퍼랑 사실상 뭐 크게 지금 별다를 게 없기도 하고, 그 부퍼가 이제 원정 경기들 내용을 보면은 다 강팀이었어요. 뭐 맨유 강팀이라 해야 되나? 맨유 좀 배제. 그리고 이제 토트넘, 그다음에 뭐 이노 맨시티, 리버풀. 원정이 4경기에서 솔직히 뭐 맨유전은 뭐 할만하겠죠. 뭐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질만한 사이드이기도 하고, 뭐 아까 말했듯이 웬만해서는 뭐 진짜 멍청한 팀 아니면 5연패 잘 안 당해요. 그리고 상대가 뭐 엄청 강한 팀도 아니기도 하고, 여기는 뭐 부퍼 풀쪽 볼게요. 최근에 뭐 붙은 사이즈 면에서도 결국에는 뭐 부퍼가 득점력에서 이런 부분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거기다 이제 기준점 대비 2.5인데 당연히 뭐 부퍼 경기 생각하면은 오버를 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부퍼 프렌의 오버 볼게요.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엠폴리 대 코모인데, 엠폴리 쪽에 이제 뭐 수비수 한 명 퇴장으로 빠지고 주전 수비수, 그다음 미드에 이제 그라시 빠지고 여전히 앞선에 에스포시토 결장 중이네요. 그다음에 코모는 뭐 미드에 이제 로베르토, 페로네, 미정, 그다음에 뭐 서브 미드필더 이제 브라보시고 브라보, 아무튼 결장이거든요.
일단 둘 다 전력적인 요소가 있죠. 여기는 수비, 미드, 공격 쪽이 빠지고,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. 근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난 경기도 얘도 좀 같이 쓰고 했는데 미드 라인들이 좀 붕괴가 됐거든요. 코모가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는 못하지 않나.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엠폴리가 저번에 이제 경기 설명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전형적인 그런 팀이에요. 뭐 강팀한테는 약하고 약팀한테는 좀 완전 약팀까지는 아니고 뭐 중위권 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팀들이나 약팀한테는 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물론 이제 초반이랑 지금 다르긴 한데 엠폴리도 지금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강팀들과의 대결이 좀 많았죠. 인테르, 나폴리, 라치오, 피오. 물론 이제 중간에 파르마전 뭐 비빈 부분은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진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코모랑 이제 엠폴리랑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이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점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. 대신 이제 득점력이 좀 낮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거의 뭐 득점력이 한 자리대 팀 아닙니까? 그런 부분 서로 간에 이제 이쪽은 뭐 수비가 빠졌기 때문에 실점을 많이 할 그럴 이제 부분이 있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잘 안 들어가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다. 근데 지금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골을 못 넣는 애들이 수비력이 좀 허술한 팀들 만나면은 골을 좀 그래도 받고 있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치 값도 결국에는 엠폴리 쪽이 낮고 물론 이제 공수미 빠지고 안 그래도 뭐 골을 넣어준 인간이 딱히 적은 이제 엠폴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드라인이 지금 많이 붕괴된 이 코모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다 이제 엠폴리가 역배기 때문에 엠폴리 풀쪽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도록 할게요. 파르마 대 제노아인데 이 경기 일단은 제노아가 뭐 저번에도 그 피오 경기 말했잖아요.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 그래도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특이점이 있다고 해도 무연무로 돌리자 했는데 뭐 졌죠 결국에는.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제노아가 앞선 라인 여전히 뭐 다 붕괴잖아요. 비티냐, 말리노브스키, 뭐 에코반, 메시아스 빠져 있고 안 그래도 얘네도 골 넣을 뭐 저력이 있는 팀이 아닌데 더 답답하고 물론 그런 건 있죠.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파르마도 뭐 수비력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선수들이 빠진다고 해도 제노아가 골에 대한 기대치 값은 살릴 수 있어요. 그래도 피나몬티가 건재하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넣어도 한 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. 오히려 뭐 파르마 쪽에서 그래도 공격은 좀 살아있고 제노아도 작년 이제 보였던 수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또 안 좋아진 시점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오늘도 뭐 파르마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도 뭐 제노아 반대쪽을 볼 수밖에 없어. 이 선수들이 다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공격은 뭐 진짜 답이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버텨야 되는데 뭐 작년만큼 잘했던 수비력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여기는 파르마 승 볼게요. 파르마. 그리고 파르마가 현재 지금 4연무잖아요. 그래도 5연무까지는 좀 웬만하면 잘 안 나기도 하고 뭐 여기서 이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파르마 승 보고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.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추세들 약간 뭐 골을 이제 못 넣을 것 같은 인간들이 수비력이 좀 빠진 애들하면 그래도 넣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오버. 라치오 대 이제 칼리알인데 라치오 풀백에 이제 타바레스가 빠지죠. 퇴장으로. 타격이 근데 이거는 좀 있긴 해요. 자카니는 미죠. 왜냐면은 타바레스가 풀백이니까 측면에서 이제 뭐 올려주고 뭐 어시스트 많이 했잖아요. 헤더골도 뭐 박아주고 헤더골도 이제 만들어주고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고 해갖고 아니면 그냥 뭐 측면 돌파해갖고 패스해주고 오버랩 해가지고 어시가 무려 8개 8개 예? 어시 왕입니다. 팀 내 풀백 예. 어떤 그 부분 타격과 자카니아 뭐 최근에 뭐 안 나왔으니까 그게 의미는 없고 그거면 칼리아리는 뭐 딱히 없거든요. 근데 뭐 현 추세를 봐도 뭐 결국에 라치오가 당연히 월등히 뭐 잘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리고 뭐 주중에 유로파가 있다.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. 뭐 라치오 같은 경우는 계속 유로파 때 뭐 돌리고 돌렸었죠. 뭐 리그에 나왔던 친구는 이제 유로파에서 뭐 아예 안 나온 것까지는 아닌데 또 부분적인 로테를 계속 돌리면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또 돌려줄 거라 예상하기도 하고 뭐 칼리아리 자체가 뭐 최근 두 경기 동안 빵골 볼로니아전 오디네스전 빵골 넣고 그 전에 이제 그래도 뭐 유벤전 비기고 토리노전 뭐 점수 좀 넣고 파르마전 점수 넣긴 했어요. 오늘도 근데 득점에 대한 기대치 값은 있어요. 그래도
갈리아리도 약간 수비력이 완벽하지 않는 그런 팀들 상대로는 좀 박아주고 있다. 물론 라치오가 수비력이 엄청 뭐 불안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골을 좀 많이 먹히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거의 클린시트를 한 게 저번에 제노아전 제외하고 뭐 리그에서 있었나?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긴 있겠지. 그만큼 제 기억 속에도 라치오가 클린시트를 하면서 리그 경기를 이긴 게 잘 기억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골에 대한 기대치 값은 얘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더더더더 골을 많이 박아줄 수 있고 최근에 경기 흐름도 괜찮고 거기다가 썩어도 좋지. 항상 말하지만은 홈에서 했을 때 라치오는 믿을만 하죠. 저 여기 라치오 승부고 당연히 방금 말했듯이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셀타 대 이제 헤타페인데 셀타 쪽에 반주전 공격수 스웨드버그 빠지고 그 다음 헤타페도 나란히 공격수 일디림이 빠지네요. 뭐 둘 중에 누가 더 타격이냐? 당연히 이쪽이 더 타격이겠죠. 그래도 저희 반조정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뭐 늙었지만 건재한 뭐 아스파스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비카스, 이글레시아스 뭐 이런 애들 있으니까 좀 더 낫죠. 그리고 셀타가 초반에 비해서 그 저번에도 잠깐 무슨 경기였노? 내가 레가네스전 레알전이었나 아무튼 말했지만은 초반에 그 작년 3월 맞나? 아니 작년 3월이 아니 올해 3월 올해 3월부터 이제 이어졌던 그 공격적인 부분이 좋았는데 이제 점점 갑자기 떨어지죠. 최근에 득점력도 너무 현저하게 떨어졌고 솔직히 셀타가 치고받고를 해갖고 초반에 좀 뭔가 우리 눈에 좀 띄었을 뿐이지 다시 우리가 알던 원래의 셀타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 보이긴 해요.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헤타페 이 보르달라스 체제의 수비력 축구 뚫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. 물론 그 초반에 그 페이스가 계속 유지됐다면은 충분히 뚫을만 하긴 하겠지만은 그 정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쉽사리 그냥 이거를 셀타를 찍기는 좀 그래요. 당연히 이때 헤타페도 뭐 마요르카처럼 근데 올 시즌 마요르카는 원정이 좀 잘하긴 하지만은 원정은 뭐 고자급 아닙니까? 패급이긴 한데 쉽사리 그냥 셀타를 찍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. 최근에 공격을 봐서 답답한 감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헤타페가 세다 상대로 준이 골을 받겠어요. 그것도 아니고 일디림도 뭐 빠져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저 경기는 언더를 뭐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승패 라인은 방금 말했듯이 그냥 얘를 그냥 찍기는 좀 리스크가 있죠. 저는 무앤무 쪽으로 볼게요. 그렇다고 해서 헤타페가 원정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전형적인 헤타페 원정 실력 거의 패급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아챔 아라슬 대 알사드인데 물 좀 마실게요. 그 다음에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아라셀 대 알사드인데 일단 아랍 뭐 7위 팀이죠. 7위 맞나? 아무튼 뭐 이 근처 팀 현재 뭐 자국 경기 자체는 뭐 1승 2무 2패 최근에 이제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도 리그 내에서는 치고받고는 잘하네요.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오버의 팀.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이제 알사드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이후 깡패긴 하죠. 오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수비 쪽에 이제 페드로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오타비오, 용병 브라질산 요 인간도 뭐 빠진다는 부분이 수비력이 좀 불안하죠. 안 그래도 뭐 카타르 리그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그렇게 뭐 언더를 선호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수비가 좀 허술한 팀이기도 하고 그게 좀 걱정될 부분. 그리고 얘네가 또 나름 뭐 재밌는 데이터가 있죠. 아라슬이 이제 같은 이 리그에 알 가라파 상대로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잡았죠. 2대1인가. 근데 반대로 알사드도 이제 같은 리그니까 리그 내에서는 이제 알사드가 알가라파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이겼죠. 둘 다 뭐 약간 뭐 표본 자체에서 둘 다 이기긴 했으나 좀 더 뭐 기대치 값에 있어서는 알사드가 더 낫죠. 그리고 이 경기는 알사드가 그래도 정배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역배를 준 게 살짝 좀 찝찝한 감이 있긴 해요. 그리고 뭐 전력적인 부분도 그래도 알사드가 나왔고 이제는 뭐 용병들도 많이 쓸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중동의 헌빠를 생각해서 준 것 같습니다. 저 경기는 알사드 풀 쪽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방금 말했듯이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아라을사 대 알쇼르타인데 뭐 아라을사 뭐 맨디키퍼 미정이고 그다음에 데미랄도 미정이네요. 근데 이 부분이 좀 거슬리긴 해요 오늘. 솔직히 전력차는 알쇼르타 이라크 뭐 짱짱맨까지는 아니고 뭐 현재 뭐 짱짱맨인데 1위 팀이죠. 1위 팀 이라크 1위 팀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
아라일사가 뭐 자국은 진짜 별로거든요. 지금 뭐 1승 1무 3패 제가 5경기만 잘라봤을 때 아주 별로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이런 클럽 대항전에서는 좀 진심으로 하는지 선수발로 밀어붙이는 건지 성적은 잘 내고 있습니다.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게 좀 거슬리긴 해요. 물론 지난 경기도 맨디가 안 나오긴 했지만은 희한하게도 사우디 내가 아릴랄 경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가 키퍼가 원래 주전 뭐 용병 키퍼가 안 나오면은 불안해요. 사우디 애들은 좀 진짜 이 볼을 이제 슈퍼 세이브 같은 것도 좀 잘 못하고 볼 클리어도 잘 못하고 좀 불안한 인간이거든요. 오늘도 결국엔 뭐 맨디가 아마 안 나오면 당연히 그 사우디 키퍼가 나오겠죠. 좀 불안한 감 있고 특히나 사우디 자체도 약간 카타르처럼 수비 라인에 이제 용병들 좀 받쳐줘야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. 데미를 빠지면 결국 이바네스 플러스 이제 뭐 사우디 자국 3명으로 가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걸리는 부분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뭐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 차이가 확실히 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배당감 하겠죠. 뭐 아라흘사 뭐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리고 오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버의 뭐 부분은 뭐 혼자서 다 때려박을 수도 있고 그 이라크 팀이 그 아릴랄인가? 걔네 많아서 이제 5대0을 졌죠. 근데 물론 아릴랄급은 아니긴 해요.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먹힐 수도 살짝 있다고 생각해. 방금 말했던 그런 이제 뭐 수비 쪽과 이 골키퍼가 좀 희한하게 뭐 사우디 애들은 용병 키퍼랑 좀 용병 수비수들이 없으면 좀 불안한 게 있긴 해 살짝. 아무튼 그래도 뭐 그렇게 볼게요. 페르세폴리스 대 알가라파인데 이 경기는 뭐 이란은 지금 안 되죠.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립에서 합니다. 그 아랍에서 하기 때문에 홈발은 뭐 없을 거고. 페르세폴리스가 지금 주축 수비수가 2명이 미정입니다.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오늘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. 그리고 페르세폴리스가 진짜 옛날에 아챔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밀리긴 해요. 아무튼 그래도 뭐 용병발이 좀 허우적거리고. 근데 그럼에도 뭐 리그는 당연히 잘 나가고 있고 경기력 자체가 클럽 대항전에서 딸리는 건 아니에요. 딸리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. 그래도 저기 이제 다른 팀들은 이제 용병이 좀 퀄리티로 뭐 골 결정력. 보통 이제 용병들이 결정력적인 부분이 좀 좋잖아요. 뭐 자국 애들 뭐 이런 레벨 애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. 경기력은 뭐 오히려 뭐 프레스폴리스가 웬만한 이제 뭐 용병 10명에다가 자국 한 명 나오는 그런 팀들보다도 더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면서 뭐 공격에 대한 빈도 숫자들도 더 많습니다. 근데 골을 못 넣는다는 게 좀 걱정이긴 한 부분. 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알가라파도 뭐 카타르 팀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뢰는 좀 안 되는 팀. 솔직히 알사드 이런 애들은 뭐 믿음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나름 뭐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테그랄한테 3대0으로 졌잖아요. 근데 뭐 에스테글보다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더 뭐 못하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뭐 그래도 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방금 아까 말했듯이 뭔가 경기력은 안 딸리는데 골 결정력적인 부분이 뭔가 계속 아쉬운 부분. 얘네 거의 뭐 대부분 자국이고 옛날부터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는 엄청난 득점을 뽑아내는 팀이 아니라 그냥 이런 자체 근본 뭐 수비적인 부분이 탄탄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연기는 그냥 무앤무 정도 보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냥 언더 찍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.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아릴랄 대 이제 에스테그랄 나왔네 밑에 이 경기. 일단은 뭐 아릴랄 주전 수비수 뭐 자국 퇴장 빠지고 그리고 네베스가 뭐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. 용병 빠지고 나머지는 뭐 다 나오죠. 그 네이마르도 복귀했죠. 근데 지난 리그 경기인가 거기는 안 나오긴 해요. 저번에 아침에 잠깐 뛰긴 했고. 그리고 에스테그라는 뭐 같은 이제 사우디 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알나스르한테 거의 뭐 경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대0 맞나? 1대0으로 어, 그 알나스르가 잡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경기 내용 양상 자체는 뭐 크게 뭐 알나스르가 밀린 것도 없었고 그냥 골이 안 들어갔을 뿐이죠. 거기다 심지어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근데 오늘은 뭐 더 강력한 아릴라에다가 홈에서 경기 뭐 마인 해주겠죠. 아릴라 마인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3.5니까 언더 볼게요. 알나스르가 아니라 에스테그라 빵골 예상할게요. 빵골. 어제 근데 그러고 보니까 빵골 예상한 거 또 뭐 있었노? 그 골 넣었나? 내가 어제 빵골 예상한 거 뭐 있었지? 아무튼
뭐 오늘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